있고요. 올해 그냥 어떻게 제가 통신학회 그 국내 논문지를 담당하는 상임사를 맡고 있어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학회에서 좀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말 쓰기가 되게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저희는 대부분이 다 용어를 하는 게 뭐 아시겠지만 특히 공학 쪽, 또 통신을 하는 쪽은 다 이게 외래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좀 많이 참으셔서 좀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전기, 전자 또는 정보통신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에 크게 뭐 좀 제가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데 3대 학회가 있어요. 저희 통신학회하고 전자공학회하고 정보과학회. 그래서 아마 작년에 아마 저희가 좀 그런 보도 자료를 내서 이렇게 보시는 걸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일단은 저희가 제가 관련되는 학회는 사실 통신학회하고 전자공학회여서요. 그 두 개의 학회에 대한 실제 논문지, 학술지에 대한 현황을 좀 소개해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냥 통신학회만 저희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74년에 저희가 창립을 했고요. 아마 뭐 아시겠지만 이 하나의 기술이 뭐 이렇게 부처로까지, 정보통신부라고 그러죠. 부처로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아마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갑자기 통신사를 커지면서 저희도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학회라는 필요성을 이렇게 70년대 저희가 이제 학회라는 걸 만들었으면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회원수는 26,000명, 뭐 정회원수, 학생회원수 이렇게 있고요. 회원사도 아마 요새 저희 정보통신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산업이 많아지고 소프트웨어 쪽도 많아지고 해서 아마 회원사이 늘어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전국 각 도에 저희가 하나씩 집을 두고 있고요. 아마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특히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예전에는 미국 지구 하나만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중국,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공부를 갖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혜택을 받던 생각이 있어서 저 학회 차원에서 이제 저런 국가들에 가서 저희의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현재는 아마 저런 약간 이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지구를 이렇게 계속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세기 전문 연구회라는 건 이 통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산업으로서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요. 이 통신이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마다 이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연구회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선통신, 무선통신, 방송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저희도 통신 자체의 기술을 나눠서 전공에 맞게 각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교류하는 연구회라고 또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학회, 가장 큰 거 저희가 학술회의 개최하는 거하고 당연히 논문지 관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기술, 표준, 규격, 아마 죄송한데 무선 그 와이어리스 N 같은 거 있죠. 집에서 쓰시는 그 무선 인터넷, 그런 게 사실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IEEE라는 미국 저희 같은 학회 단체에서 이렇게 단일화, 표준화하면 제품을 만들기도 쉽고 여러 사람이 쓰기가 쉬울 거다고 어떤 규격 같은 걸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역시 저희도 국내 기술에 대한 표준 규격 제정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국 그 정보통신 표준 사전에 대한 용어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자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뭐 일반적인 학회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통신학회에서 이제 발행하는 논문은 크게 이제 제가 여기는 5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 크게는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맨 오른쪽에 한국통신학회 논문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전형적인 논문, 학술지가 되고요. 정보통신은 일종의 학술 논문지 해갖고 일반적인 동향, 그러니까 기술의 일반화, 대중화, 학회 소식 알림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정보통신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열린강좌라고 있고 정보통신이라고 또 써 있는데 저거는 일종의 비주기적으로 정보통신의 별책 부록 같은 형태의 분리된
논문지, 학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오른쪽은 정말 연구자들을 위한 국내 논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거는 연구자들인데 분야가 많지만 자기 분야가 아닌 내용을 습득하고 알고 싶을 때 보는 일반적인 정보통신 논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왼쪽에 있는 열린 강좌는 일반인까지 확대된 그런 알리는 논문 학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더욱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전문적인 학술지 논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거는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국내 논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영문 논문지는 원래는 저희가 JCN이라는 논문지 맨 오른쪽 밑에 하단에 맨 오른쪽에 있는 논문지 저 논문지를 영문 논문지로 만들어내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 한 몇 년 전에 이제 RCT 익스프레스라는 논문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제가 좀 괜히 이렇게 적어하는 게 아니고 두 개는 사실 국내 논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10년대로 오면서 국내 ICT 산업이 워낙 발전하고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아까 말씀 아직도 뭐 외국의 좋은 기술도 저희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가 리드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 되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기술 이런 이제 수준으로 왔는데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막 그런 되게 유명 그런 엄청난 그런 기술이 발전한 그 우리나라가 그러한 좋은 저널, 국제 저널, 저명 저널 그런 것도 하나 못 갖고 있는 게 창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신학회 자체 내에서 그럼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뜻에서 아마 저희가 한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저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국제 논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거는 약간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국내 논문지가 아니라 발행 주체만 한국통신학회일 뿐이지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하는 거는 거의 한 반 정도 그리고 실제 이제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것도 반 이상은 외국인 국적이 그냥 논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 이공계는 약간 좀 이공계의 특성이라고 특히 공대 통신 쪽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에 이제 뭐 이게 좀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어떤 연구에 대한 파급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큰 좀 제대로 된 의미가 있구나 하면 저희가 말하는 풀페이퍼라는 좀 긴 보통 5페이지 이상 많게는 20페이지까지 써서 논문을 제출하는 논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어떤 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간단하게 뭔가 딱 이렇게 딱 아주 그런 아이디어 갖고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성능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내용상 뭐 5페이지까지 아니면 3페이지나 4페이지 짧은 내용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보통 뭐 레터용 페이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풀페이퍼와 레터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하는데 오른쪽 게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제 지금 수준에서 뭐 맨날 얘기하는 뭐 SIQ 전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페이퍼는 저게 됐으니 우리도 레터급 좀 이렇게 빨리빨리 그리고 요즘 시간도 빨리 변하니까 최근의 연구 동향을 빨리빨리 발간할 수 있는 논문지 레터급의 논문지가 있으면 더 좋겠다 해서 왼쪽은 약간 그런 의도에 그래서 익스프레스라는 경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 논문지에서 일반적인 논문지 하나 저희가 이제 좀 빨리빨리 출판하고 진행하는 RCT 익스프레스라는 저널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 거는 이제 출판하는 책이 존재하는 저널이고요. 왼쪽은 사실 책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PDF상으로 그냥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 자체를 저거는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논문에 대한 이제 투고나 심사 그런 것들 편집은 저희가 이제 통신학에서 이제 많이 관여하고 있지만 실제 저거는 유럽에 되게 좋은 저희 말로는 그런 출판사의 위탁을 완전히 시켜서 그냥 그런 전문 작업은 그쪽에 다 그냥 위탁을 주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4개 또는 5개의 논문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던 논문 말씀드린 걸 좀 세분화시키는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린 강좌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기술, 저희가 하는 전문 기술을 쉽게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논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료로 저희가 그냥 사방에 좀 말이 드릴게요.
다 전 관련 기관에 다 배포를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이렇게 되면 논문을 실제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1 서론, 2, 3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논문이 작성, 출판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완전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대중화, 일반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학회 그냥 안내지였던 게 최근에 약간 이제 학술 논문지 형격도 갖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통신분야가 워낙 정보통신분야가 커지다 보니 이 안에서 이제 서로 연구 교류를 할 수 있는 학술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기술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예제를 갖고 온 게 일부러 갖고 온 게 아닌데 아니 무슨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서비스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도 뭔가 기술을 실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서비스를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알려면 상당히 이제 뭘 찾아보고 뭘 해야 될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걸 정리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뭐 연구 교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논문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비스를 알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이제 실은 학회 소식지의 성격을 갖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다 서로 상호간에 알 수 있게 하는 논문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래서 요런 저희와 관련된 분야에 배포하고 회원들에게만 배포하는 성격의 논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지와 논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그 3대 학회에서 그런 그 언론을 통해서 국내 농지 활성화를 발표한 이유는 요 논문 때문에 사실은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요건 일반적인 저희 진짜 기술 논문입니다. 학술지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지 진짜 전통적인 저희가 공대에서 쓰는 표지로 딱 돼 있고 논문에 대한 제목, 기술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공문과 요양 많은 영문으로 이제 싣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이 자체는 이제 저희가 학회가 창립되는 74년 창립해서 76년부터 이제 국내 기술 논문지 해서 저희가 쭉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투거 편수와 제가 이제 좀 요거는 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정리해봤는데 투거 편수가 500편대, 그러니까 4,500편대였었어요. 항상 500편 위치에서 왔다 갔다 저희가 하다가 아마 보시면 13년 이후부터 갑자기 한 100편 정도로 뚝 떨어져요. 쭉 그 정도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올해는 한 절반이니까 저희도 올해도 한 300편은 좀 투고가 넘게 될 것 같고 실리는 것도 그 정도 예년 수준 이제 요 14년 이후에 안정화된 수준으로 이제 정착이 된 느낌인데요. 요거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대에서 특히 저희 쪽 그러니까 정보통신 전자 쪽은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논문에 대한 관습적인 발표 습관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초기 결과와 검증을 하고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검증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논문을 일단은 영문 학회에 투고를 합니다. 원래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투고를 해서 직접 발표를 하고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하면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내가 한 게 맞구나. 내가 이런 걸 검증을 못했구나. 이걸 잘못했구나를 걸 보고 그걸 보완한 다음에 완벽하게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초기 버전을 이제 다 완벽하게 한 뒤에 그걸 진짜 정식 저널로 제출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 이 논문을 번역을 해서 국내 저널에다 투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새 문제가 되는 자기 표절도 아니고 당연시하는 상황. 저희가 인정하는 공대에서는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 후반 들어오면서 이게 자기 표절 문제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논문 제출이 딱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영향이에요.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DK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거기서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논문지 분명히 이건 자기 표절이 아니고 국내 기술 대중화, 국내 그런 거를 위해서 한 건데 국내 논문지 현황들이 그러니 이거를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차피 뭐 좀 저희는 이제 농담으로 저희는 공돌이 출신들이니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실제 의미 있는 것만 판단하자라고 해서 국내에 대한 저널 평가 제도를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BK 사업에서요. 근데 뭐 좀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BK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 학과 뭐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 연구 개발 사업을 할 때 근데 이게 국내 저널에 대한 인정을 못 받으니 그 국내 논문에 투과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 되게 죄송하지만 BK 사업이 그런 사업, 정부 사업은 당연히 잘하는 좀 메이저 학교들이 참여하고 그 학교들이 이런 학회 논문도 제일 많이 낼 텐데 이게 인정을 못 받는 순간 논문 저널에 대한 투자가 확 줄고 출판이 줄어버리는 상황이 이때부터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회에서 심각하죠. 대중화도 안 되고. 근데 그 말이 점점 강도가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BK에서 1차 단계 사업, 2차 단계 사업, 그리고 이제 BK 플러스라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BK 플러스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국내 논문지에 대한 이제 인정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이건 문제다고 이제 그런 걸 했더니 이게 참 대단한 게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BK 플러스 다음 사업이 이제 지금 기획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대학교의 의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사업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냐.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듣겠죠. 근데 그 이제 국내 논문지에 대한 걸 인정해 달라.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 나라가 너무 이제는 ICT 기술이 좋아진 건지, 여지껏 SCI급, 그래서 사이언티픽 사이테이션 인덱스 그거에 대한 그 퀄러티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방향이 그냥 정말 우수한 논문만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저널 자체도 차별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또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통신이나 그 전기전자 쪽은요.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실는 게 불가능해요.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뒤에 내가 IEEE라는 조직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 그 미국 전기전자학회라는 IEEE가 있는데 거기에 저널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이언스나 네이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리면 와, 이 사람 정말 의미 있는 연구했구나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런 중에 상위 몇 개 실린 것만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그런 저널 수준이 있으면 상위 탑10, 탑5 그런 거의 저널만 학교에서 연구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평가 지표를 삼겠다고 더 강화시켜 버리는 그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말씀하실 때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데라고 말씀드린 게 국내 국제 저널, 연문 저널의 차별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대 특히 전기전자 쪽은 무조건 그냥 이제 저희 전기전자 쪽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는 뭐 되게 수준이 올라갔다고 인정을 하는 건지 그냥 국내 1등은 필요도 없다. 너희가 세계 수준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논문 결과, 연구 결과, 사업화, 사업 기술 이전 그런 걸로 평가하겠다라고 다점을 주시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두 가지라는 게 하나는 그 자기 표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나 학교들에서 이제 개개인이나 연구 결과를 평가할 때 국내 저널 자체는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국제 저널도 점차 대상이 아닌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가 뭐지? 라는 걸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이게 한 4, 5년 전만 이런 데가 사실에서 좀 많이 통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차별화라는 게 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막 저희도 그냥 저희들끼리 노력을 해서 이 300평대를 유지하자 그래갖고 그 저희 쪽 정보통신 분야 교수님들이 열심히 그냥 투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걸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자체 이 논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유럽의 엘스비어라는 회사에서 저희의 위탁을 받아서 다 출판이고 편집이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심사나 모집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외국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완벽하게 이제 따라하고 있고 아마 그 SCI 어쩌고 저쩌고 뭐 임팩트 팩터 어쩌고 저쩌고 논문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그 톰슨 그 회사 학계 하나 있고요. 그다음 유럽 쪽은 또 스코프스라는 또 조직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이 스코프스에 요새는 또 뭐 이렇게 되면 뭐 SCI 인덱싱된 논문이 아니고 스코프스에 등재된 저희로 치면 뭐 연구재단 등재지. 유럽 쪽은 스코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저기 전통적인 건 그 SCI 임팩트 팩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연문 논문을 하나 그 빠르게 투고한 다음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현재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연문 논문지를 하나 좀 발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통적인 그냥 저희가 이제 99년 사실 참가했는데 2000년대 와서 제대로 이루어졌고요. 뭐냐면 이것도 약간 저희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뭐 아까 2000년대 오면서 저희 나라가 이제 정보통신을 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2000년대 초반에도 발전하고 하면서 욕심이 뭐였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이제 항상 타겟으로 목표로 삼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 저희가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니 공대에서는. 근데 미국이야 뭐 워낙 뭐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일본 전기전자학회에서 저희 나라는 없었는데요. 일본 전기전자학회 SI 저널을 몇 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 저희 쪽 분야에서 야, 우리도 참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일본처럼 우리만의 유명한 좋은 학술지를 만들어 보자. 연구원으로 그리고 완전히 우리만의 잡지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학술지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그 의도부터 90년대에 만들어서 여기 논문을 제가 그래서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저희 국내 당연히 저희가 만든 거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 많이 투고를 하지만 대부분 다 외국에서도 많이 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저자가 뭐 김씨도 있고 뭐도 있지만 외국 정의로 된 외국에서 투고되는 논문들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사실 저희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IEEE라는 미국 정전자 학회에 거기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IEEE 트랜잭셔널 커뮤니케이션, IEEE 트랜잭셔널 뭐 예를 들어서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이게 걔네들의 이제 논문지인데요. 그 통신 쪽에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90년대에 출간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고 아마 이제 몇 년 전부터는 SI 인덱싱 논문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임팩트 팩터가 1.0이 넘어가면 정말 국제된 논문이고 2.0이 넘어가면 괜찮은 논문, 좋은 논문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얘기가 넘어가거든요. 3이 넘어가고 4가 넘어가면 정말 이게 실었으면 좋은 논문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 논문이 거의 1.5, 거의 2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정말 인정을 받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저희 공학계를 상상한 이 학회입니다. 미국의 정전자 통신연구원에 대한 학회인데요. 똑같습니다. 시작은 미국 자체 내 학회를 시작했고 본부는 미국에 있고요. 여기 알겠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대, 정전자 하는 사람들은 다 회원가입이 돼 있어요. 미국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35만 명이라는 숫자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 제대로 전기전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회사원이건 회사에 계신 분이건 학교에 그 정도로 막강한 원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담 말씀드리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중국에서 대중 제재를 했었잖아요. 화웨이 제재. 그때 하자마자 바로 한 3일 후에 이 회원들한테 IEE에서 메일을 쫙 뿌렸어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안타깝지만 중국인은 논문에 대한 편집권 그런 거 편집권까지 연락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걸 모두 제공할 수가 없다. 미국 정책상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그 메일이 탁 날라왔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학회인데 왜 그럴까 하는데 그 메일이 오고 나서 한 반나절 좀 많이 이상한데 6시간 지나면 다시 메일이 왔어요. 번복한다. 우리는 학회 단체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상관없다. 지금처럼 그냥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학문적으로 우리는 가겠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다시 우리 정부한테 우리는 통보를 했다. 그러니 지금처럼 학술 단체가 나올 테니 이전의 공지한 메일은 없애겠다라는 정도까지 파급 효과가 딱 6시간 만에 번복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중국인 이외에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항의를 했겠죠. 이 단체. 니네가 학회인데 왜 그러냐. 미국 거지만 이건 미국 학회가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학회의 워낙 파급력이 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직비 막 그런 거 와이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기술에 대한 표준은 이 연구자들이 다 만들어요. 사실
그리고 정해놓고 그냥 뿌려요. 그럼 회사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로열티도 없는 기술이구나 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정도로 좀 많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 보면 뭐 저희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박사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 논문에 최소한 실어야 된다. 그럼 너희는 박사도 아니다. 라는 정도로 말할 정도로 좀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정도로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고요. 저희를 치면 그냥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템 여기서 나오는 논문들은. 그래서 점점점 이제 뭐 논문지가 뭐 200여명이 넘어가니 뭐 전기전자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학회일 수밖에 없고요. 정말 좋은 논문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전자과학회하고 통신학회에서는 얘네들을 롤모델로 저희도 이런 학회가 되고 이런 좋은 학회가 되고 싶다라는 뜻에서 자꾸 이제 저런 연구나 작업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건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뭐 이게 이제 BK 플러스 사업에서 저희 국내 논문 전원을 다 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막 항의하고 막 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논문을 낼 이유가 그 학생들한테 논문을 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 명목 그런 이걸 하자 나중에 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보면 ITP 논문 내고 내가 좋은 연구가 있는데 왜 귀찮게 또 한국에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자기 표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문제. 둘째는 정부나 산업체나 뭐 말씀드리겠죠. 이게 좀 저희 정보통신 쪽이 워낙 이제는 뭐 되게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됐다라고 보는지 이런 모든 평가에서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논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되게 위에 제가 기술이전 사업화, 매출 기업, 네 논문이 어떻게 기술화, 사업화가 될 수 있으며 어떤 기술적인 가치를 가지며 이게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실제적이고 옛날 정말 실학적인 관점으로 이게 저희가 맞긴 한데요, 공대라서. 근데 이걸 너무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저희도 학교 입장에서 아마 작년에 그런 발표했던 거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가 계속 학술지를 더 교수님들끼리 또는 연구자들끼리 계속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통신 기술사전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능한 한글 요새 논문이 들어오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국내 논문 편집을 하고 있어서 편집을 보면 이게 요새 학생들에게 줄임말을 좋아하고 이상한 말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논문이 가끔 들어와요. 저희도 깜짝 놀라요. 이건 지도 교수님이 한번 걸려주셔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도 그냥 그 학생들하고 계속 생활하다 보니 그걸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약간 구원체와 문어체도 섞어 쓰시고 논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일반적으로 계속 권고를 드리는 게 저희 정보통신산업협회 TTA라는 기관에서 정보통신 기술 표준 용어 사전이라는 걸 매년 업데이트 이렇게 갱신해 가면서 저희가 나오면 저희가 외부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걸 보고 좀 표준 용어를 써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여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마 현실은 여기 보고 아마 혹시 하신 말씀이라고 나중에 나중에 토론합니다. 네.